트럼프 정권이 출범해서요. 신고립주의로 가겠다, 미국 우선주의로 가겠다, 보호무역으로 가겠다, 그리고 대외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 이러니까 미국이 갑자기 손을 떼고 확 움츠려서 목을 움츠리고 팔다리를 다 거북이처럼 갑옷 안에 넣어버리면 전 세계는 이제 세계 최강국이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통제하다가 미국이 빠져버린 자리에서 이전투구 약육강식의 혼란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겁들을 먹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유의대하게 만들겠다면서 미국 우선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미국은 지금까지 명분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미국 국민들의 손해를 기반으로 해서 다수의 미국 대중들의 손해에 기반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가오를 잡아왔다. 근데 그 가오를 잡는 대가가 너무나 미국 국민의 희생 위에서 있었고, 그렇게 만드는 부분에서 미국의 월가라든지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군산 복합체 등의 어떤 장난이 미국의 정치계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부패한 워싱턴의 이 시스템을 바로잡겠다, 사악한 제도를 고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외국에 있는 미군 다 철수하고 조약을 다 파기하고 이렇게 갈 거다. 저는 그렇게는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장사꾼이 어떤 이 서로 간에 딜을, 거래를 할 때 세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자기가 받을 가격이 300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도 만만치 않으니까 1000원 불러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처음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 그거는 안 되겠다. 그럼 싫으면 관둬. 그냥 안 팔아.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굉장히 급해지겠죠. 없으다. 거래를 안 해도 괜찮다면 모르겠지만은 거래를 해야 될 상황에 있는 상대방이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길을 위에 서서 죽여놓고 기다립니다. 그럼 상대방이 한 800원 합시다. 싫어. 뭐 관둬. 충청도 말로 냅둬요.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800원 하자면 그래. 그러면 우리 그냥 그대로 팔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나토에 대해서 관심 없다? 아니, 왜 우리가 나토군을 유지하면서 유럽에 그 전부 잘 사는 나라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사고 미국에는 빈곤층과 거지가 득실득실한데 저것들은 복지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럽에 나토를 유지하는 비용을 대야 되느냐. 그리고 나토군의 일부로서 미군이 유럽에 지금 폴란드니 무슨 발틱 3국이니 이렇게 미군을 교환으로 주둔도 시키고 무기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 우리가 필요하면 돈을 내. 그 돈 내라 소리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중요하게 말하는 부분은요. 근데 트럼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에는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에너지 관련 공약입니다. 오바마는 파리 환경기후협약을 갖다가 중시하고 화력발전, 석탄 등을 억제하고 미국의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분담금을 갖다가 기업들에 먹이는 문제에 대해서 주도해 가면서 세계의 이 환경기후협약을 주도하면서 이 문제를 자기의 주요한 업적으로 삼으려고 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거기에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이 오바마와 시진핑이 반기문 사무총장 앞에서 환경기후협약 무슨 조인설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엘고 등이 이야기하는 지구의 환경이 온난화, 파괴되고 온난화가 되고 있다.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말을 생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온난화와 또 빙하기는 교대로 왔었다. 그런데 과도하게 지구 환경오염을 주장을 하면서 한마디로 장난을 치고 태양열이니 무슨 재생에너지를 중요시하고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오바마가 해왔던 환경기후협약, 그 다음에 파리 기후협약, 한국도 유치를 했지. 세계 무슨 기구를 갖다가 인천 송도에 유치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국제협약을 이거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캐나다의 오일샌드, 즉 모래에 섞여가지고 있는 찐득찐득한 그 물질을 해서 추출을 하면 오일이 나오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미국 멕시코 연안에 있는 텍사스 지역의 정유시설까지 수송하는 키스톤 파이프 건설을 허락을 합니다. 자, 캐나다는 이 기존의 석유 이외에 수많은 세일가스나 세일 오일 같은 것이 많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오일샌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데 캐나다의 문제는 많이 있지만은 캐나다가 그거를 갖다가 생산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유해서 팔고 할 그런 능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캐나다와 미국,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중부 지역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텍사스까지 그 파이프를 땡기겠다는 거죠. 자, 그 중간에 있는 이 도시들이 다 트럼프를 지지한 주들입니다. 오클라호마, 캔서스, 그리고 이 몬타나,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그러면서 텍사스로 옵니다. 그리고 또 루이지애나까지도. 그래서 텍사스하고 이 루이지애나 이런 데서 정유를 해가 회로 팔겠다는 거죠. 미국에도 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지에서 또 빼서 이렇게 딴 데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후된 미국의 중부지방에 이런 가스가 지나고 중간중간에 또 기지가 있고 중간중간에 또 정유도 하고 팔게 되면 한마디로 미국의 이런 새로운 어떤 산업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를 갖다가 설계하고 있고, 그리고 이 키스톤 파이프뿐만 아니라 캐나다 곳곳에서 미국으로 오게 되는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들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석유가 많지만은 그 석유를 자체 인구가 2천 몇백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소비를 못 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어떤 미국 국경 내 석유 이동 못지않게 캐나다와 미국 간의 석유 이동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해서 사실 미국과 캐나다는 석유에 있어서는 같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동이니 뭐니 해외 석유 빼고 우리가 쓰고 우리가 수출할 석유만큼은 캐나다하고 연결해서 다 하자. 이렇게 해서 캐나다와 곳곳에 이런 어떤 이 석유망을 갖다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은 석유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자, 2020년쯤 넘어가게 되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입에 그친다는 거죠. 한국이 석유 수입하는 만큼만 수입하는데 그것도 대부분 캐나다에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자체하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남아갖고 해외로 다 수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석유 가격이 전 세계에 거의 폭락을 할 수도 있고 산유국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대 초에 자급자족하고 남은 것은 수출을 하겠다. 지금도 서로 간에 지역별로 수급 불균형이 있는 데는 18, 19년부터 셀가스, 오일 등을 수출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석탄이 미국에, 캐나다에 엄청나게 있는데 이걸 포기해? 환경기후협약 때문에? 무슨 소리냐? 화력발전이고 뭐고 다 돌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오바마 등 민주당이나 진보적인 척 하는 사람들은 환경기후협약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이 공화당이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온난화에 대해서 이거 전부 과도하게 쇼다. 빙하가 녹는다, 어쩐다, 북극이 얼음이 없어진다, 남극이 얼음이 녹는다, 이런 부분들이 다 쇼다. 옛날에 기름이 지금부터 수십 년 안에 고갈될 거라 했는데 또 새로운 게 나와서 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데요. 트럼프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캐나다와 묶어가지고 석탄, 화력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재생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동에서 미국이 발을 완전히 빼겠죠. 러시아하고 이 푸틴하고 트럼프하고의 관계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리아의 IS가 어떻게 될 거냐.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서 제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서 답을 드리면요. 아마 트럼프는 아사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뭐 수니파 반군, 아사드는 시아파 아닙니까? 또 그거는 사우디가 밀어주고 있고 그 중에 일부가 또 IS가 돼버렸죠. 그리고 아사드의 독재에 저항하는 또 순수 반군, 그리고 뭐 쿠르드족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싸우고 있고 아사드 정권은 이 캐나다, 러시아가 공군, 해군, 육군 일부를 보내서 도와줘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협의를 해서 너네 좀 봐줄게. 그 지금 반대해서 싸우는 사람도 좀 넣고 IS만 빼가지고 쿠르드도 좀 떼주고 서로 권력을 나누자. 그리고 IS만 미국하고 러시아 등이 집중 공격을 해서 끝내버리자. 요렇게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명분은 좀 없지만은 애초에 미국이 개입해서 생긴 시리아 내전도 아니고 오히려 미국은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상황을 꼬아왔지요. 그래서 힐러리가 리비아에 개입하고 시리아에 개입하고 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푸틴과의 딜을 통해서 IS만 집중 공격해서 끝내버리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서로 권력 분점을 한 상태로 끝내겠다.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IS가 제거되고 나면 이라크도 상대적으로 안정이 될 겁니다. 단 수니파니 시아파니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 이런 패권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석유의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동의 이해관계에 이제 개입을 안 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사우디를 보고 너는 우리가 너네들을 지켜줘야 될 이유가 없다. 이제 기름이고 뭐고 우리는 모르겠고 뭐 시리아 안정됐고 남은 부분은 너네들이 우리한테 비용을 분담해라. 안 그러면 빼겠다. UAE도 그렇게 할 거고 카타르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중동의 독재 왕정 국가들은 석유하고 가스에 불을 가지고 이 독재를 하고 솔직히 말하면 부패를 해가지고 내부에 굉장히 민심 위반이 돼 있죠. 순식간에 그거 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아마 그것은 그 나라의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과거 석유 때문이라도 미국이 개입해서 무슨 제국주의다 뭐다 욕 다 처먹고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이 빠진 이후에 그런 어떤 분쟁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디로 갈 건가 매우 주목이 되고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이란과의 지금 협상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걸 파기해야 된다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멍청한 오바마가 묶어놨던 이란 돈까지 다 갖다 바치면서 지 업적 때문에 이렇게 했다. 트럼프는 오바마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TPP, 그러니까 이 환태평양 그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도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피벗 투 아시아, 아시아 핵이 정책 오바마의 입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은 일본은 트럼프는 아베를 대리인으로 해서 아시아 정책을 펼 가능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 세계 그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이해해야 지금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답이 나옵니다.